자, 안녕하세요. 기도법사 스님이 바뀌었죠. 지정스님. 우리 인사나 한번. 인도 사람들은 인도부터 유럽까지의 특징이 말로 하는 문화가 있어요. 말로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어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뭐 축원도 하고, 그 다음에 축복도 하고,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 인도에서 유럽까지 나타나는 언어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웅변. 요즘은 웅변 안 한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한테 웅변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웅변술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게 서양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웅변 가지고 제일 뜬 사람 하면 어떻게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웅변 가지고 뜬 거예요. 그리고 뭐 로마나 그리스 때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 보면 다 웅변. 그래서 그게 서양의 어떻게 보면 말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 대한 신뢰.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언어에 대한 신뢰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그리고 논어에 보면 교원영색 선인이라 교원 말 잘하고 말 잘하고 영색 얼굴빛 이렇게 좋게 실실실 잘 웃으면서 이렇게 말 잘하고 이런 놈 치고 싸가지 있는 놈 드물다. 저런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 여러분 바깥 어른들이 대부분 무뚝뚝하게. 근데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받았었다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은 시절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럼 장가도 못 가요. 그렇게 무뚝뚝하면 지금. 그게 논어 그런 식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동아시아에 원래 전통적으로 그런 식, 그러니까는 말은 느리게, 말은 어눌하게, 행동은 민첩하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인생 모식이에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는 비신뢰하고 그 대신에 이제 동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이 부정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도 그림이고 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상징성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언어를 통해서 상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선불교 보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향을 맡았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그건 맡아본 사람만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뭐냐면 네가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평생을 살아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도 못 들어봤지? 그게 여러분이 사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고 문화가 그래서 그래.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캠페인이 나오잖아. 못 들어봤어요?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한테는 참아 못하고 개새끼한테 그 얘기를 해주잖아. 키우는 개한테. 남편한테는 안 하고 걔한테 해주잖아. 걔한테 어유 내 새끼 밥 먹었어요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해 주세요라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서구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과묵하게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언어의 문화가 있고 하나는 언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게 진실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실어. 진실된 말. 진실된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이 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인터넷 게임 같은 데 보면 꼭 그놈들이 주문을 외워. 주문 문화가 있어. 주문 문화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실어예요. 진실어가 뭐냐면 혹시 12왕이라고 들어봤어요? 12왕? 12왕이 누구냐면 아주 이렇게 자비로운 왕이에요. 부처님 전생담인데 자비로운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자비로우니까 제석천이 하느님이 시험을 하려고 했었대. 저놈이 얼마나 자비롭지? 이렇게 해서 자기 밑에 똘마니를 비둘기로 만들고 자기는 매가 돼서 쫓아가는 거예요. 매가 비둘기를 쫓아가. 근데 그 비둘기가 하필 12왕 품속으로 들어갔어. 자, 이거를 이제 살려줄 거냐 말 거냐.
그렇게 해서 비둘기를 쫓아서 매가 와서 여기 혹시 비둘기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인도의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동물과 인간이 말을 합니다. 대화가 됩니다. 이거는 윤회론 때문에 그래요. 윤회론 때문에 동물이나 인간이나 지금은 대화가 안 되지만 양쪽으로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기 때문에 동물도 되고 인간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말하는 구조는 인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솝우화도 인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그리스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솝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말한다라고 하면 다 인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윤회론의 바탕을 둬서 본질은 똑같은 거지. 지금 걔가 동물일 뿐이고 걔가 다시 태어날 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동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본질은 똑같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진 거예요. 비둘기가 못 봤습니까? 이랬더니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봤다고 해서 내줘야 될까? 우리도 그 똑같은 얘기 있잖아요. 사냥꾼 그 뭐 사슴 숨겨주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슴이 선녀를 팔아넘겼다는 그 선녀와 사냥꾼 얘기. 사슴과 사냥꾼인가? 나무꾼과 선녀. 거기 보면 선녀를 팔아넘긴 그 비열한 사슴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 나쁜 놈이지. 자기 가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가로 녹용을 잘라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인신매매 사슴이잖아. 나쁜 놈. 그랬는데 12왕 얘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걸 이제 그때 사냥꾼은 못 봤다고 이제 거짓말을 쳤잖아요. 근데 12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품 안에 있다. 이 사람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품 안에 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걸 돌려줄 수는 없다. 네가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그 매가 12왕이야. 매가 12를 잘 따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생명을 살리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못 먹으면 내 생명이 죽잖아. 이렇게 12를 따져. 그러니까 12왕이 할 말이 없잖아. 그랬더니 대체 식품을 주겠다. 말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대체할 걸 주겠다. 그랬더니 매가 또 입맛이 까다로워요. 갓 죽은 고기 아니면 나는 먹지 않는다. 식물로 바꿔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경우가 바른 놈이지. 딱 맞는 얘기래. 그래서 누군가 갓 죽은 거를 쓰려고 하면 결국은 누군가 생명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허벅지를 베겠다. 내 살을 포를 뜨겠다. 회쳐주마. 이렇게 해서 허벅지를 뱉대잖아. 그 얘기 이거 처음 들어봅니까 혹시? 들어본 사람 손 한 번만 들어봐. 별로 안 들어봤구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런데 그 매가 뭐라고 또 시비가 분명한 놈이라 그랬잖아. 나는 더 원하지도 않고 딱 매 무게만 원한다. 달아서 줘라. 그런데 그 매가 비만이었지. 이제 문제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로 다니까 매가 더 나가지. 그래서 이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 하나를 떴는데 매가 무게가 더 나가. 또 뜰 거냐? 또 뜰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하나 돌렸는데 하나 더 돌릴까? 이렇게 돌렸는데 또 올려도 안 된대. 그래서 다 긁었대잖아. 이걸 다 긁었대잖아. 이게 효자 얘기, 허벅지 그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사람 숨 넘어가려고 그러고 뭐 효자들이 이렇게 딱 무명지를 깨물어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딱 넣어주고 더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피가 응고되면서 기도를 막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간절함을 보여주는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12왕이 그 몸 전체가 올라갔대잖아요. 저울로. 그래서 자기 그렇게 할 거면 돌이지 말고 올라가지. 괜히 돌아가지고 고통만 다 당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제
이제 제석천이 이제 딱 매가 제석천으로 변신하면서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했었다. 이건 몰래카메라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석천이 물어보냐면 네가 그렇게 살을 도리고 몸을 올려놓는 그런 희생을 하면서도 그걸 이제 보살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상대를 이렇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후회하는 게 없었냐? 이렇게 했더니 시비왕이 나는 후회가 없다. 그랬더니 에이 못 믿겠는데 이렇게 얄었다는 거지. 야 그거 어떻게 믿냐? 이렇게 그랬더니 시비왕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 내가 만일 이런 행동들을 할 때 한 번도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내 몸이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몸이 회복됐대. 딱 들어봐도 별로 가능성은 없는 얘기 같긴 한데 이게 인도의 이야기에는 이게 무진장 많아요. 이런 게 시리즈로 엄청나게 많아. 이게 진실어라는 거예요. 진실어. 진실된 말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맹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맹세나 서원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에 보면 또 가리왕 이야기도 있잖아. 가리왕 들어보셨어요? 인욕선이라는 사람이 잘 참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렇게 잔혹한 사람인데 자기 어떻게 보면 첩들을 데리고 놀러 나왔대잖아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첩들을 데리고 그래서 첩들을 데리고 놀러 나왔다가 임금이 잡니다. 가리왕이 잡니다. 근데 그거는 인도 문화를 이해하면 왜 잤는지 알 수 있어. 인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자는 문화들이 있어요. 뭐 그리스나 이런 데 가도 그 자는 문화가 있어. 낮에 자는. 그랬는데 밑에 이제 그 첩들은 안 자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짜부락거리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그 인욕선인을 본 거야. 그렇게 해서 저기 누구 수행자가 있네 나무 밑에 이렇게 해서 찔쩍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얘기를 하고 있었대. 그랬더니 가리왕이 자다가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저기서 인욕선인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래. 가리왕이 왜 내 여자들에게 네가 작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작업한 적이 없다. 나는 작업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팔을 베는 거죠. 팔을 베고 뭐 다리를 베고 어쩌고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잘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네가 인욕선인으로 그렇게 잘 참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자르고 너를 공격했을 때 네가 화나지 않았냐? 이러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 하니까 진실어를 또 하는 거죠. 진실어를 시전하는 거죠. 진실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혀 분노하지 않았다면 내 몸은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다. 이랬더니 기적같이 회복이 됐대. 진실어의 시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다른 말로 조금만 줄이면 진언입니다. 진실어, 진언. 진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진언이라고 하는 게 이거 참된 말이에요. 참말, 진실한 말. 진실한 말, 진언. 그리고 진언에 또 다른 게 뭐냐면 주. 저 반야신경 같은 데 보면 즉설주알 이렇게 했고 주 나오잖아요. 주. 대부분 주는 짧은 겁니다. 길이가 짧아요. 뭐 아제아제 바라아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온만이 반매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에는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감탄사나 발음이 중요한 거고 내용이 특별히 없어요. 내용이 특별히 없어. 그걸 이제 만트라라고 하는데 그건 주. 일단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건 다란이잖아요. 신묘장구 다란이. 대다란이는 뭘까요? 길이도 되고 내용도 짱이에요. 라는 뜻이겠죠.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긴 거고 이 다란이는 만트라 주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총지라 그래서 모든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내용이 있어. 여기에는 내용이 있어. 스토리가 있어. 근데 그 스토리가
이렇게 서사적인 스토리가 아니고 단편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식구 같은 거야. 식구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의 스토리는 뭐냐면 관세음보살 됐다 좋아요. 주 만트라라고 하는 거는 짧은 글로서 큰 뜻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거는 발음이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 그런데 그게 문화마다 약간씩 달라서 번역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번역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외웠었잖아요. 일종의 이러한 다라니 같은 거 여러분이 외웠던 거 말씀드리면 국민교육원장. 그 내용이 좋다니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있잖아요. 국민교육원장이나 안 그러면 국기에 대한 맹세? 예. 국기에 대한 명세?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가 있지만 그거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나 이게 설명이 잘 되는 거지, 다른 동네로 가면 설명이 잘 안 돼.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너무 국수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되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미국 사람이라든지 일본 사람이 들으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야, 너네만 민족 중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냐?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지? 뭔 헛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도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관세음보살 창가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상징, 신화, 인도에 있었던 신화, 그 다음에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줘도 이게 말이 좀 잘 안 돼. 예,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원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원유는 짧은 거는 해석해도 별 뜻이 없어. 옷만이 반면 연꽃 속에 보주요. 뭐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아재아재 바라 아재 바라성아재 모지사바 가자 저 피안으로 싸게 빠지게 퍼뜩 가자.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거는 뜻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번역의 대상이 아니고 거기는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음악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음악은 번역할 필요가 없고 그냥 들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샹송이나 안 그러면 팝송 같은 거 쓸데없이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0년대 문화 중에 그거 있었지. 팝송 뭐 쓸데없이 그냥 뜻도 모르면서 그냥 외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게 진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언. 그리고 다라니는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가 있다. 단 그 스토리가 너무 동아시아 거랑 달리 인도식이기 때문에 들어도 잘 몰라. 그렇다 보니까 번역을 안 한다. 그래서 이런 번역 기준이라고 하는 게 현장 스님의 오종불번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는 번역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마라집 스님도 그런 번역 이야기를 해요. 현장이 번역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맨 밑에서 한 4째 줄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오종불번이라고 하는 거 현장만 이랬던 건 아니에요. 구마라집 스님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있고 이 동아시아에는 없는 거라든지 뜻을 설명해도 불명확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번역을 못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고 유럽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번역하기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번역하기 힘들 때 뭘 쓰냐면 일본어 번역본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요. 맞춰서. 일본 사람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단어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거든. 그러면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다란이라더라. 이 심요장구 대다란이가 중국으로 넘어올 때 인도가 지금 쓰는 문자를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심요장구 대다란이가 언제쯤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하냐면 500년대에서 600년대 초반 정도쯤에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모든 이 문서에는 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만 지문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문서에 지문이 있어. 그래서 그 시대에 만들었으면 그 시대 이야기가 나와. 이해가 됩니까?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500년대 그다음에 600년대 초쯤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 그러니까 인도의 그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그때 쓰던 문자를 지금 인도 사람들이 계속 쓰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얘네 문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한글만 가지고 얘기해도 한글에서 희응 우리 이런 거 좀 쓰는 것들이 다 변형됐죠. 세모 이런 거 없었잖아요. 사과. 한글이 조선 초에 세종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500년 된 이야기고 500년은 좀 넘었으려나? 500년 정도 됐겠다. 그죠? 그리고 그 정도 된 거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는 언제 얘기를 하냐면 500년대 얘기를 하잖아. 500년대 아니면 600년대 초. 그러면 1400년 전 우리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바뀌었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발음도 바뀌고. 그래서 향가 같은 거 신라 향가가 전해진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만 갖고도 논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제망매가 가지고 그 향가 가지고 논문을 썼었거든요. 어떻게 읽는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국어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좀씩 달라요. 크게 틀리진 않아. 하지만 다 한 끗 차이씩 다 틀려. 논문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 읽는 법도 다르고 당연히 글자도 달랐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한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 한자는 전 세계에서 문자 중에서 변형이 제일 적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진시황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문자가 비슷하게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데는 다 바뀌었어요. 진시황 때가 2200년 전이에요. 2200년 전. 2200년 전부터 거의 문자가 안 바뀌었어요. 그때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전체를 만들면서 요걸 이제 글자를 다 통일을 시키거든요. 문자의 통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지금 한자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볼 수 있는 거죠. 한자만 알면. 근데 여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 이게. 근데 인도도 이게 언어학이 발전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은 있어요. 단 얘네가 지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인도 발음이 지금 인도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식으로 넘어온 발음이 맞느냐? 우리 게 더 고본이라니까. 이게 옛날 거라니까. 그래서 발음이 달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발음상과 관련해서. 어떤 거냐면 인도 안에서 변형된 요 1500년 동안 바뀐 이 발음의 변동폭이 더 크냐? 근데 이게 언어라는 게 전파가 되면 말들이 좀씩 바뀌어요. 영어를 써도 콩글리시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근데 우리는 한 번 바꾼 게 아니고 중국말로 한 번 바뀌고 우리말로 또 바뀌었지. 이 간격이 더 크냐? 내려오는 간격이 크냐를 가지고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타당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인도 거니까 인도 발음이 더 타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언어를 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건 진언에서 늘상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같은 거 할 때 가테 바라가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거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이 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언어는 계속 쓰는 집단에서 제일 빨리 바뀌어. 문자가 나온 뒤로 언어가 바뀌었고 한 번 바뀌었고 카톡이 나온 뒤로 우리가 언어가 엄청 바뀝니다. 엄청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본토들은 굉장히 빨리 바뀌는 거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잘 못 바꿔요. 이게 특징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파된 지역일수록 변화는 더 느려요. 느리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본토에서 바뀌는 게 더 빠르다, 더 양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건 우리 같은 사람. 내가 주장했다니까, 내가. 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도 거니까 인도 발음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전파된 지역의 보수성을 선택할 것이냐? 안 그러면 같은 언어 집단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놓을 거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남방불교 뭐 빨리엄 문헌이 뭐 정통이에요. 정통은 화장실이 정통이야. 너가 몰라서 그렇지. 예, 고문헌이 실제로 고본 형태는 동아시아에 더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율장이 있어. 그럼 동남아시아는 인도랑 문화적인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걔네는 그 율장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시대가 다르면 안 맞지, 좀씩.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냐면 손을 봐요. 그리고 걔네는 찍는 문화가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베껴 쓰는 문화예요. 암기하고 베껴 쓰고. 근데 그게 그지 같은 문화거든. 핸드메이드 좋은 거 아닙니까? 진짜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암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오류를 동반해요. 아무리 정확하게 외운 것 같아도 바뀝니다. 저도 깜짝 놀랄 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놓고 보다가 왜 내가 저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 헛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단어를 생각했는데 이 단어가 나와. 그리고 내 스스로가 기억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무의식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제를 다 못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놈이라도 방법이 없어. 착각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암기로 전승했다. 이거 굉장히 좀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기한 걸 가지고 뺏겨 쓰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무진장 많이 변동폭이 큽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목판으로다가 고려대장경처럼 해서 찍어서 내는 거거든. 이거는 한번 나가는 데까지가 힘들지 나가면 정본이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책을 한 권만 찍겠어? 뭐 수백 권을 찍겠지? 그 목판을 만든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백 권을 찍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쓰면 다 좀씩 틀릴 수 있어. 그래서 기준점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는 거고 중국은 인도랑 문화 배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율은 계율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출가할 때 계율을 받아. 그리고 그 율장을 모셔놔. 이렇게 모셔놔.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율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규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이 안에서의 자기 조례. 왜? 인도 같은 경우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 율장에 보면 노팬티입니다. 재밌는 거 가르쳐주면. 그리고 이 가사를 자세히 봐보세요. 이게 약간 치마 스타일이에요. 통치마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돌리는. 더운 지역이라서 그래요. 인도에서 정해놓은 룰만 가지고 저 동아시아에 살면 얼어 죽습니다. 걔네는 더운 문화의 기준을 맞춰놓은 거잖아요. 탁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는 고온 다습하고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고 더웠고 습하니까 음식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생산량은 많고 음식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음식을 했다가도 남으면 빠딱빠딱 누구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탁발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돼. 그런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우니까 음식은 적고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얻어 먹는다 이러면 빌어먹을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달라져. 네,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율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거지로 우기고 지키는 사람들을 율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신통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표율사나 자장율사 얘기해 보면 막 신통이 있어. 근데 율 지킨다고 신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법관이 법 잘 지켰다 그래서 신통 생기고 그런 거 아니거든. 똑같아요. 그건 생활 어떤 원칙인데 인도 사람들은 다 하던 원칙인데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박제가 돼 있고 한쪽은 계속 쓰는 거야. 자,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샀는데 한 사람은 계속 타는 사람. 타다 보면 수리를 해야 되죠. 그럼 부품도 갈아야 되고 뭣도 갈아야 되고 뭐 타이어도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고 뭐 와샤액도 넣어야 되고 그렇게 된 차하고 사자마자 그냥 그대로 보관해 놓은 차가 있어. 어떤 게 더 오리지널할까?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 경전의 타당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저 동남아시아에서 쓰는 빨리어는 인도말하고 호환이 잘 돼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한자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제일 유리한 언어 중에 하나가 한국말이나 일본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한자 단어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걸 영어로 번역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인도말하고 남방의 빨리어는 유사 언어예요. 그래서 그 언어적 정통성은 그쪽이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쪽은 한자로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정통성은 없어. 언어가 유사관계는 아니야. 하지만 이쪽은 화석이야. 그래서 각각 하나씩의 정통성을 또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재밌지? 되게 재밌지? 그래서 남방불교계 문헌이 더 대단한 거예요. 더 오리지널한 거예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걔네 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차로 얘기하면 원판이 아니야. 너네 건 원판이 아니야. 뜯어 고친 차를 원판으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원과 다라니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도에서 언어가 바뀌었느냐? 그 다음에 전파 지역의 보수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냐? 인도에서 바뀐 거에서 그래도 걔네는 같은 언어니까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냐? 그 논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지? 되게 다라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어. 이게. 근데 진원은 발음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진원에서는 이게 큽니다. 다라니는 내용도 있는 거고, 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논점으로 제기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께 내가 보기에는 뭐 타당성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원판에 확실성이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걔네도 불확실한 거고 우리도 불확실한 거면 그럼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발음을 못 고쳐요. 왜? 알아야 고치지. 그냥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는 거요. 함부로 못 고쳐. 아재아재 말아아재 100년 전에도 그렇게 아재아재 했다. 200년 전에도 아재아재 했어요. 못 고쳐. 그런가? 왜냐면 뜻을 알아야 고치지. 야, 뭔 뜻인지, 이게 뭔 발음인지 알아야 고치지. 못 고쳐. 못 고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전체 내용은 관세음 보살을 찬탄하는 다양한 문헌,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경쟁하던 힌두교의 다른 신들을 까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불교 쪽으로 이렇게 본따 가지고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이 뭘 하면 그 다음에 한쪽도 그걸 하고 한쪽도 그걸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면 뺏겼다고 말하는 거고, 뺏겼다고 하는 거고, 어떤 무식한 놈들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힌두 이야기 아닙니까? 미친놈이요. 일고의 가치도 없고 그냥 미친놈이에요. 지금 4차 산업이 트렌드예요. 이러면 4차 산업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4차 산업 벌써 죽었다. 단어 자체가 벌써 죽어가요. 웰빙이라는 단어도 한동안 유행하다가 죽었거든요. 어느 순간 이렇게 단어가 쓰는 비율이 쭉 떨어졌어요. 따봉이지, 따봉. 한동안 썼지만 쓰지 않지. 그런 식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힌두교 얘기예요. 이거 그렇게 말하는 놈은 힌두교도 제대로 모르고 불교도 제대로 모르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